미국 건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인 이름을 딴 다리가 생겼습니다. 백인숙 다리라고 불리는데요. 백인숙 씨는 누구이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백인숙 씨는 올해 71세이며 한국전쟁 때 한국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랐지만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1980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간 후 이듬해 앵커리지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녀 또한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지금 본인이 있는 곳은 지옥이었지만 자신의 가족들만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굳은 일마다 않고 최선을 다하였으며 가족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자 주변의 삶을 보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매년마다 한국으로 따지면 추석인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 어려운 이웃에게 수백 개의 접시를 준비하였고 음식을 가득 담아 대접하였습니다. 혼자서 시작한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하나의 축제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꿈을 꾸다가 실패한 한 색소폰 연주자는 그녀 덕분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고 그 축제에 동참하여 매년마다 무료로 색소폰을 연주하였습니다. 마약과 폭력에 노출되어 매일마다 추운 길 바닥에서 굶주리며 잠을 청하던 노숙자는 그녀의 따뜻한 밥에 힘을 얻어 직업을 얻고 살 곳도 얻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녀 또한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종차별 범죄에 노출되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으며 본인과 같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마운틴뷰에서 음식을 대접하며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그녀의 선행에 감탄한 앵커리지 주 정부에서는 그녀를 기념하기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는데요. 계란 타르주 하원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그 선물은 전장 235m의 6차선 다리에 그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숙백 브릿지로 명명된 그 다리는 8월 말쯤 간판 부착 후 명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그녀의 업적만을 기리기 위해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챈스라는 미국의 청원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시기에 아시아 여성들과 노인들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가 만연하고 있는데 앵커리지가 적극적으로 나서 증오범죄에 변화를 주는 본보기가 되었으며 백인숙 여사를 기리는 것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에 맞서기 위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LA 폭동의 소용돌이에서도 무사했던 한인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던 홍정복 여사였는데요. 홍정복 여사는 소외된 사람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흑인, 히스패닉 주민들에게 무료로 생필품을 주었습니다. 이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정부에서 받은 생활비로 술을 사려고 하자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타이르고 부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고 합니다.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좀도둑이 있었지만 물건을 찾기보다는 그 도둑이 도망가다가 넘어져 다치는 것이 걱정되어 저 멀리 넘어지지 않게 조심히 가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프지만 돈이 없어 약을 사지 못해 매장 앞에서 서성이던 미혼모에게는 가방에 약을 담아 건네주면서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고 하였으며 그 미혼모는 아이가 낳은 후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베풀던 그녀는 LA의 지역사회에서 마마, 한국어로 엄마라는 별명으로 불리었으며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폭동 당시 흑인 주민과 갱단이 자진해서 주변을 호위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LA 폭동 7년 후에 히스패닉 무장 강도들에게 살해당했고 그녀에게 도움받았던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교회 장례식에 모여 눈물로 추모했습니다. 이후 흑인 갱단이 홍정복 여사를 죽인 범인을 잡아서 응징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마마, 우리가 범인을 찾아서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그리고 이 히스패닉 범인 중 한 명은 실종되었으며 다른 한 명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다가 경찰의 반자수 형식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이 전혀 다른 민족인 흑인과 히스패닉 계열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한민족 고유의 국민성을 대표하는 키워드인 바로 정입니다. 외국인이 제일 이해 못하는 한국인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정은 다른 나라의 비슷한 마인드와는 보편적으로 다릅니다. 중국의 관시와 유사하다는 설이 있지만 관시는 우리나라의 정과는 다릅니다. 중국 사람은 서로 이득을 주는 관계만 우정이라고 여기며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 하고 한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는 공과 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본인의 체면에 관계된 것이며 이런 일을 무시하면 체면이 손상된다고 여깁니다. 요즘에는 많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은 본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게 다릅니다. 끈끈하고 적극적인 외부적 표출과 표현을 중시하며 좋지 않은 의미로는 오지랖으로도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은 19세기 산업화 이후 개인주의적으로 치닫은 서양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국가가 당시에 해주지 못했던 복지 부족으로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정의 기본 정신은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나눔과 복지를 베풀어 줌으로써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가족이 해야 했던 역할을, 마을이 했던 역할을, 운명 공동체가 했던 역할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열린 우리로 바꿔 소외된 이들이 우리의 속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후 해외의 원조를 받아왔던 후진국이었지만 이제 국내 총생산 1조 7천억 달러, 세계 10위, 반도체, 조선 최강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는 대한민국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화된 땅에서 한국민족의 특유의 의지로 기적을 만들었고 외환위기를 이겨내고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뤄낸 최고의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의 1인당 총생산은 32,000달러로 처음으로 G7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국가 신용이 바닥이었던 1950년대였지만 2022년 현재 국가신용 등급은 최고치로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싱가포르가 도시형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국가 중에서는 아시아 최고입니다. 당연히 중국, 일본은 앞선 지 오래입니다. 이런 한국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개발 원조 금액은 30억 불이며 원화로 약 4조 원가량입니다. 전년 대비 30%나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 및 방역물품 지원, 긴급차관 지원 등의 국제사회의 위기 극복에 노력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DAC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개발원 조위원회에 24번째에 가입하였으며 가입한 국가 중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다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원조를 갚아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받는 나라들은 계속 받기만 하고 주는 나라는 계속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이 가진 정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외된 제3세계 국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한국을 빛낸 고유정서인 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의미처럼 타인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빠른 뉴스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